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조기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때문에 힘드신가요? 어떤 기사에서는 당분간 전고점까지는 못 올라올 것이라는 기사들도 많고 꽤 오랜 시간 하락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왜 미국 증시는 항상 우상향을 할까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LD와 SSO의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여 10년 뒤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국 주식이 결국 올라오는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401k 퇴직연금은 1980년대에 활성화되었고 2009년부터 자동가입으로 바뀌었는데요. 미국의 연금 제도입니다. 회사와 개인이 월급의 일정 비율을 각각 정해서 은퇴할 때까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본인의 월급 중 일부분과 회사의 지원금을 매달 필수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401k의 가장 큰 특징이 은퇴까지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 사유로 인출을 한다면 많은 페널티를 부과받게 됩니다. 반강제적 적립식 장기 투자인 거죠. 퇴직연금의 납부액만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며 은퇴 후에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낮춰줍니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반강제적으로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이 적립식 장기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의 불만도 적죠. 이 401k라는 제도 덕분에 미국 근로자들은 은퇴 후에 10억 이상 퇴직연금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향성과 매우 흡사한데요. 저도 누가 반강제적으로 매도할 수 없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2020년 기준 401k 퇴직연금 100만 장자는 무려 2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115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는 미국의 근로자들이 401k 퇴직연금만으로 큰 부자가 되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뜻하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미국 증시 부양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선거 지지율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미국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으로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가 계속 오랫동안 하락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고 미국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정권을 잡고 있는 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큰 업적들을 말하던 중 자신이 미국 증시 지수를 많이 올려놓은 건 자신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부양을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 시장이 우하향한다면 과연 미국 국민들은 다음 대선 때 바이든이나 민주당을 다시 뽑아줄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신경 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은 주식이 아닌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미국은 주식 자산이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처럼 말이죠. 즉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지만 미국은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우상향은 정치인들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주주 친화적인 미국 기업들의 성향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 기업들과는 다르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을 일상화합니다. 자사주 매입만 해도 주가 부양이 있지만 주주들은 그 매입한 주식을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걱정을 매입했던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주가 방어를 위해 회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기업의 방향성을 꾸준하게 주주들에게 어필합니다. 최근 실적이 잘 나와도 향후 가이던스 전망이 안 좋으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 비용에 투자하며 사업의 확장과 성장에 노력을 가합니다. 최근 페이스북 사명이 메타로 전환되고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흑자 기업들은 대부분 일관성 있는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이 좋지 않아도 약속한 배당은 대부분 기필코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기업 성장을 통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확신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죠. 대부분 이런 경우 매해 좋은 성장률을 보이며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업 성과도 없이 기업이 현금만 가지고 있는다면 선진화된 미국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신뢰를 잃고 비판을 가하며 회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주주 친화적인 부분의 또 하나는 주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기업의 투명성과 금융사기,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주가 조작, 분식회계 등 금융사기에 매우 엄격합니다. 즉 주주들이나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쟁취하는 경우 재산 몰수는 기본으로 회사를 아예 날려버리는 수준까지 처벌을 합니다. 제가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와도 연결되는데요.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투명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금융, 기업 체계입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부로 금융사기를 칠 생각을 못하며 투명성 있게 모든 문서들을 SEC에 제출하고 주주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바로 연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준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증시의 우상향입니다. 증시 지수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연준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증시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넘쳐서 버블을 형성해도 안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곧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합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와 코로나가 터졌을 땐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죠. 이런 식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적정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등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대폭락된 시장의 유동성은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 기업의 펀더멘털은 당시 주가 프리미엄에 비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버블을 유지하지 못하고 폭락했던 것인데요. 이후 리먼 브라더스 이전의 연준은 단순 금리 조절만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후에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도 높아지던 자산 가격은 결국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을 겪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겪었었죠. 그리고 연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통화정책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금리 조절만으로 경기 부양이 힘들 때 중앙은행이 회사채 등 다양한 자산을 사들이며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세계 경제 패권국이자 기축 통화국입니다. 즉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다시는 금융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경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를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즉 리먼 사태 이후 시장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연준이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자산 가격을 유지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게 가능한 미국도 우리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자산 가격, 폭락을 결국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폭락을 만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진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알면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도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에 투자할 매력이 가장 많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떠한 변수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확신이 있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주식만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 가장 확률이 높고 지수 추종이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전 고수분들처럼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와 S&P 500 200레버리지 SSO에 장기 투자 중이죠. TQQQ와 UPRO는 말 그대로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잃고 싶지 않아
단기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장기간 우상향이 유력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미국에 투자하여 최대한 내 계좌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고 앞으로 악재가 많을 시장이기도 하며 공부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은 이 시장이지만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떨어지면 다시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해야 합니다. 저 또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당장 10년 뒤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하루하루 주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하는 오즐웅줍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